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 1 수학 2 과목 9번서부터 15번까지 해설입니다. 9번입니다.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의 n제곱근. 이거는 요 방정식의 해 x를 찾는 것이죠. 이것의 실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우변을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n이 5, 6, 7, 8, 9, 10일 때 우변이 음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값인데 n이 5, 6, 7, 8, 9, 10일 때 음수이므로 n이 5일 때 f5는 1, 7일 때는 f7이 1, 9일 때 1이 됩니다.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우변이 음수여도 실근이 한 개씩 나오게 됩니다. n이 짝수일 때는 우변이 음수면 실근이 안 나오므로 n이 6일 때, 8일 때, 10일 때는 근이 없습니다. 또 n이 4일 때 우변이 0이므로 만족하는 x는 0, 위 방정식의 실수의 개수는 1개가 되고 n이 3일 때 실수의 개수는 1개, n이 2일 때 실수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이 값들을 더하면 정답은 7입니다. 10번입니다.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Y좌표는 T알파 플러스 T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Y좌표는 T 베타 플러스 T 플러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해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T,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구해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t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극한값이고 구한값을 대입했으면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요 극한을 구하면 정답은 2가 됩니다. 11번입니다. fx는 사인 함수인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0,1이 됩니다. 주기는 2b가 돼서 요점의 x좌표는 2b가 됩니다. 따라서 요점의 x좌표는 b가 됩니다.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b의 x좌표는 b-알파가 되고 c의 x좌표는 2b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bc의 길이를 구하고 ab의 길이를 구해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5이고 삼각형 AOB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AB의 길이가 b-2알파이므로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알파가 2분의 3이라고 했죠. 따라서 b는 6이 됩니다. b를 구했으므로 주어진 fx는 다음처럼 쓸 수 있고 fx의 x가 알파일 때 함수값이 5이므로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따라서 정답은 68이 됩니다. 12번입니다.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서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서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고 이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 콜 a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극소값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x의 극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g'x를 구하고 극소값은 x 이퀄 2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즉 k는 16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림에서 점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가 되고, 점 Q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K가 됩니다. 한편 점 P는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는 A의 알파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점 Q도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K는 A의 베타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분의 7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 PR의 길이가 5고 QR의 길이도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의 X좌표는 베타 마이너스 5이고 R의 Y좌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K인데, R도 곡선 위의 점이므로 R의 Y좌표는 마이너스 A의 베타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3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분 PR의 길이를 구해봅니다. 요 길이가 5이므로 요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 식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맨 위에 두 식을 연립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또 연립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알파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쓴 두 식 중 두 번째 식에 알파 이퀄 1을 대입하면 A가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값들을 맨 처음에 쓴 식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K가 4분의 2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플러스 K인데 계산하면 4분의 27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이차함수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2가 0이라고 했으므로 fx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4에서부터 n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2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림을 보면 3은 여기 있죠. 따라서 4에서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것, 즉 4에서부터 3까지 넓이가 4에서부터 2까지 넓이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었는데, 사실은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C의 범위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그림에서도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3분의 19 플러스 C가 나오는데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C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디귿에 이 적분값의 범위가 나와 있죠.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구한 C의 범위를 적용하면 이 값의 범위는 6 이상 14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디귿은 맞습니다.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서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만 찾으면 됩니다.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50에서 60 사이라고 했으므로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인 경우와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인 경우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50에서부터 60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의 범위는 28에서 34. 얼마 사이에 있다.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이므로 이 사이에 있는 4의 배수 32가 네 번째 항이 됩니다. 한편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50에서 60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항은 22나 23이나 25가 되어야 합니다. 즉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은 32 또는
22 또는 23 또는 25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두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에 2를 더해서 구하죠. 또 세 번째 항을 구할 때는 두 번째 항에 4를 더해서 구합니다. 네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세 번째 항에 6을 더해서 구하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는 네 번째 항에 8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 숫자들을 써놓고 계산해 봅시다. 먼저 네 번째 항이 32일 때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이므로 네 번째 항을 2로 나눈 16에 8을 더한 24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항을 찾아봅시다. 네 번째 항이 32이므로 세 번째 항은 26이거나 26을 2배한 52가 될 수 있습니다. 52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 52일 때 2로 나눈 26에 6을 더해서 네 번째 항 32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이 52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이 48이면 될 것 같은데 48은 4의 배수이므로 두 번째 항이 48인 경우에는 세 번째 항이 52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이 52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항은 96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항이 26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은 22가 되면 되고 또 44가 되어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항이 96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은 94일 수도 있고 188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22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이 20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이 20인 경우에는 2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먼저 2로 나누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0인 경우는 두 번째 항이 22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이 22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은 40이어야 합니다. 한편 두 번째 항이 44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은 42이거나 84이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항이 2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항이 22인 경우에 다섯 번째 항은 30이 되고 네 번째 항이 22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항이 16이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세 번째 항이 16이면 16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먼저 2로 나누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 16인 경우에 네 번째 항은 22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32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항이 32인 경우에 두 번째 항은 28이면 될 것 같은데 28은 4의 배수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이 28인 경우에 세 번째 항을 구할 때 28을 먼저 2로 나누게 돼서 세 번째 항이 32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항이 32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은 56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항은 54이거나 108이면 됩니다. 네 번째 항이 23일 때 다섯 번째 항은 31이 됩니다. 네 번째 항이 23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항은 17이나 33은 될 것 같은데 34는 4의 배수가 아니므로 세 번째 항이 34일 때 네 번째 항이 23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 34인 경우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항이 17인 경우는 조건 나에서 세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 17인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항이 25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항이 25인 경우 다섯 번째 항은 여기에 8을 더해 33이 될 수 있고 네 번째 항이 25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항은 19이거나 38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세 번째 항이 38이라면 38은 4의 배수가 아니므로 네 번째 항이 25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은 38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항이 19인 경우는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세 번째 항이 19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들은 여기에 있고 이것들 중에 최대값은 188이고 최소값은 40이므로 정답은 228이 됩니다.